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진정이 안 돼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할 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왜 모아놓은 것이냐?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라는 개념은 데이터, 정보, 지식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광의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놓지 않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지 않은 데이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적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 라는 결정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 학기 동안 그 명문 가구라는 그런 가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이제 그 명문 가구에 가서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이러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명문 가구에 가서 각각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제일 처음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이고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명문가구 사람들한테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합니까?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말로써 설명을 하겠죠. 그럼 말로 설명한 것을 듣고 이제 그 전문가들은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 말을 가지고 개체 관계성 모델을 그리는 겁니다. 개체 관계성 모델이라는 게 개체들 간의 관계를 그 뭐죠? 참여도라든가 그 다음에 대응비를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림을 그린 개체 관계성 모델을 다시 직원들한테 가서 내가 그림을 올바르게 그렸는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작업이 반복되면서 완벽한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은 이쪽 회사에서, 그러니까 명문 가구에서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어떠한 개체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체 관계성 모델이 그려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먼저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작업이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축해야 될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냐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더 유연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21세기 경영 환경이 굉장히 복잡성이 높은데 그 복잡성을 높일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유연성을 기르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정보를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거고, 그럼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계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안양대학교는 그러니까 안양대학교는 뭐 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사회과학대학은
뭐죠? 경영학과, 그다음에 관광경영학과, 그다음에 행정학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명, 단과 대학명, 학과명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죠? 계층적으로 되어 있죠. 계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경우는 이제 경영학과 교수니까 저를 찾으려면은 안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그 저장하는 방식과 찾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미리 정의가 돼 있는 거죠.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규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화 안 된 데이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주로 많이 썼는데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이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2장에 있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우리가 6장에서 배운 개체관계성 데이터 모델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2장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먼저 데이터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관계형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구조는 관계라는 말, 터플, 그다음에 속성, 영역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그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관계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2차원의 그러한 테이블 형식을 관계로 명명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럼 2차원의 관계형 테이블을 2차원의 테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관계라고 하느냐? 그건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될 것이 뭡니까?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를 만들 때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무결성 제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여기서 제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결성 제약이라는 얘기는 무결성 규칙이다. 그러니까 무결성 규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결점이 없는 완벽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결성 제약 같은 경우는 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지난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GI/GO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게비지 인, 게비지 아웃, 골드 인, 게비지 오와 골드 아웃. 그러니까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가 나쁜 정보라면 의사결정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좋은 정보만 집어넣겠다라는 개념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무결성 규칙, 즉 결점이 없는 데이터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겠다 하는 이야기가 무결성 제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조작하는가 이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죠.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먼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니까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계가 무엇인가? 관계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2차원의 평면 테이블을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책 42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책과 같이 이제 이걸 PPT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책 이제 42쪽을 보시면은 그림 2-2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관계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직원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원 테이블이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은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201번, 202번 이런 식으로 직원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직원의 테이블인데 요거는 직원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뭐죠? 6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각 열은 동일한 속성에 관한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페이지 42쪽 그림 2-1을 보면서 설명합시다. 그 직원 번호에 있는 쭉 내용은 뭐죠? 다 직원 번호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소에 대한 열은 주소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 셀의 값은 무슨 값을 갖습니까? 단일 값을 가져야 됩니다. 단일 값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값을 하나만 가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직원 이름을 봅시다. 그 그림 2-1의 직원 이름 김준규라고 되어 있죠. 직원 이름이 201번의 직원 번호 이름은 김준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규다. 그랬을 경우에 직원 이름을 김준규 그 다음에 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의 셀의 값을 뭐죠? 단일 값이기 때문에 직원 이름의 하나의 셀은 하나의 단일 값만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각 열은 고유한 속성의 이름을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고유한 속성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원 테이블을 보면은 속성 이름이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봉 이렇게 돼 있죠. 직원 이름이 속성 이름이 어때요?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속성 이름은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각 열의 순서는 중요치 않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이 테이블을 보면은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직원 이름, 주소, 직원 이름, 생년월일, 연봉 이렇게 각 열을 서로 뭐죠? 순서를 바꿔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죠? 5개의 속성이 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식별자 속성열은 뭐죠?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직원 테이블을 보면은 직원 번호의 밑줄 쫙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식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식별자는 직원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개의 직원들을 식별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식별자 속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죠? 유일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유일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 번호는 유일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직원 이름을 식별자로 못하느냐?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 이름으로는 식별자로 우리가 그 직원 이름을 식별자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학생 테이블 같은 경우는 식별자가 뭐죠?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학번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각 행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보면 책에서 보면 201부터 202 쭉 나와 있죠. 뭐 우리가 이거는 직원 번호 순으로 했는데 이게 뭐 202, 201 이런 순서로 돼 있어도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여섯 가지는 뭐죠? 우리가 그 엑셀을 볼 때 엑셀 할 때랑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런 6가지의 그러한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터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터플. 그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그림 2-2를 보세요. 그림 2-2 페이지 몇 페이지죠? 그러니까 43쪽이죠. 43쪽 그림 2-2를 보시면은 공급자 관계의 터플과 속성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그림 2-1은 직원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공급자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시면은 세로 축으로 돼 있는 게 뭐예요? 세로 축으로 돼 있는 게 속성이고 가로 축으로 돼 있는 게 터플이에요. 가로 축으로 돼 있는 게 터플. 이거 하나의 우리가 레코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이라는 거는 필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터플이란 말을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속성이란 말을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속성은 필드고 터플은 레코드다. 그리고 터플 같은 경우는 관계에서 한 행을 구성하는 값의 집합체고 속성은 관계에서 하나의 열을 구성하는 속성체의 집합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죠? 레코드가 터플이고 필드가 속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영역은 여러분들 페이지 그 다음 쪽 43쪽을 보시죠. 43쪽을 보면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속성이 주민등록번호, 인명, 평균, 평양 평균이다, 직원 연령이다, 부서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각각 속성에 대해서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 그 다음에 앞자리 6자리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생년,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한 그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의 집합체를 우리가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이 속성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완벽한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만이 그걸 사용해서 성과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점이 없는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규칙을 우리가 무결성 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무결성 제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결성 규칙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결성 규칙. 무결성 규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오죠. 데이터의 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칙. 그래서 무슨 데이터에 대한 얘기죠? 관계형 데이터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무결성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GIGO, 갭이지 인, 갭이지 아웃의 원칙에 따라서 좋은 데이터, 완벽한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결성 제약, 무결성 규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무결성 제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본질적 제약, 하나는 내재적 제약. 말이 어렵죠, 그죠? 본질적 제약, 내재적 제약. 이 본질적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데이터의 규칙을 정해주지 않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래 그 규칙이 있는 거. 이건 뭐죠? 첫 번째가 데이터 모델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제약. 우리가 조금 전에 PPT에서 뭘 배웠냐면은 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6가지가 있었죠. 관계의 특성 6가지. 예를 들어서 각 열은 동일한 속성 값을 가진다. 각 세리 값은 단일 값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요. 각 열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 제약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특성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원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규칙이거든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본질적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가 뭐죠? 주키 특성. 주키라는 것은 이제 식별자 속성을 얘기하는데 이 식별자 속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유일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일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죠? 본질적 제약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본질적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재적 제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약이에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칙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재적 제약이다. 누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 사람이 각각 데이터들이 이러한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죠? 데이터베이스에 적어 놓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내재적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영역 제약,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제약, 이러한 것들이 내재적 제약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데이터베이스 설계 하는 것에 적어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러한 데이터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한 사람은 본질적 제약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원래 갖고 있는 특성이니까. 뭐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내재적 제약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재적 제약. 그죠? 그래서 내재적 제약을 보려면 영역 제약이 어떻게 되고 참조 무결성 제약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사람이 잘 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그러면 뭐에 대해서 보냐면은 우리가 이건 본질적 제약이죠. 주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주키 특성, 우리가 식별자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만 강조를 했죠. 유일성. 각 터프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성질, 각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우리가 유일성이다. 그걸 우리가 주키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 번호가 유일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번호가 유일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유일성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최소성이 있어요. 최소성. 이 최소성이 왜 필요하냐면 유일성만 보장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터플이 5개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5개 전체를 주키로 했을 경우에도 뭐가 보장이 됩니까? 유일성이 보장이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유일성을 보장을 하는데 가장 작은 범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 42쪽 한번 그림 2-1을 보세요. 그 직원 테이블에서 주키가 뭡니까? 직원 번호예요. 유일성이 보장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키를 직원 번호랑 직원 이름 2개를 가지고 합성을 해서 주키를 만들었다. 그럼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유일성이 보장이 되나요? 유일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보장이 안 돼요? 최소성이 보장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직원 번호랑 직원 이름을 합성 키로 해서 주키를 만들었을 경우에 직원 이름을 우리가 빼도 직원 번호로 뭐가 보장이 되죠? 유일성이 보장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성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키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키는 다시 정리하면은 유일성이 보장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최소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주키가 유일성과 최소성 동시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죠. 관계라는 게 이제 2차원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 스키마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요. 여러분 그림 2-1 페이지 한번 42쪽 보세요. 직원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러한 직원 테이블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직원 괄호 열고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 생년월, 연봉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직원 번호에 어떻게 되죠? 밑줄 짝. 이거는 무슨 뜻이냐? 직원 테이블에 속성이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 생년월, 연봉이 있고, 직원 번호는 뭐다? 식별자 속성이다. 주키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하고 여기 있는 요 표현하고 그림 2-1이 같은 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키라는 거예요. 합성키. 이 합성키는 뭐냐면요. 하나의 속성으로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될 경우에 2개 이상의 속성을 합해서 유일성을 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합성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합성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안 하는데 비디오 가게 같은 거 옛날에 갔을 경우에 비디오를 빌리면은 그 사람이 되게 뭐를 이제 물어보냐면은 이제 전화번호가 뭔지 뒷자리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 뒷자리 전화번호가 뭐 1, 2, 3, 4다 이렇게 얘기하면 1, 2, 3, 4를 가지고 딱 치면 어떻게 되죠? 1, 2, 3, 4 말고도 1, 2, 3, 4 똑같은 뭐죠? 1, 2, 3, 4 갖고 있는 사람이 또 2명 이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뭡니까? 그죠. 이름이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랑 이름을 합하면은 유일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합성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죠? 백화점 같은 데 차를 타고 들어가면은 자동차 번호가 제일 뒤에 1, 2, 3, 4가 있고 9 앞에 255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올 때 이제 우리가 그 뭐죠? 주차비를 정산해야 될 때 그때 뭡니까? 그 마지막 그 차 번호 네 개를 치고 딱 누르면은 그 다음에 그 번호랑 똑같은 앞에 있는 뭐 이온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마지막 번호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합해서 뭐가 보장이 됩니까? 유일성이 보장이 되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합성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체 무결성 제약이라는 얘기는 주키는 뭐가 돼야 돼요? 유일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공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일성의 값은 뭐죠? 주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값이. 여기서 공값이라는 얘기는 값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값이 없다. 값이 없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죠? 우리가 두 가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 보니까 홍길동의 전화번호가 비어 있어요. 그건 공값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값이 없다라는 거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 첫 번째는 뭐죠? 실제로 내가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전화번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화기가 없다. 그럼 전화번호가 없죠. 그러면 공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속성에 값이 없다라는 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값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다. 그 값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번호 라 속속이라면은 그 값이 없을 때는 전화기가 없을 때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전화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올바른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화번호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서 값을 집어 넣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이라고 하면은 결국 주키, 합성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키는 반드시 유일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공값이 있으면 안 된다. 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